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최초의 특별 재난지역으로 대구, 경북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준 높고 적극적인 방어 조치가 전 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국내 격리 해제자 수가 확진자 수보다 많아진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루도 쉬지 않고 분초를 다투며 코로나19 전쟁에 총력 대응한 결과 16일 현재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8명으로 이 중 9명은 격리 해제되는 등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방역 당국의 통제권 아래 들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현황 및 고위험군 전수조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 브리핑이 끝난 후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시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코로나19 방역의 날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방역을 실시하며 대상은 우리 시와 구군 청사, 전 공공기관의 청사 내부 사무실, 버스와 기차역 등의 대중교통시설 등입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학원, 다중시설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동참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날 한시에 전방위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는 최초의 광역 도시가 될 것이며 울산 전역은 더 한층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마스크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3월 9일부터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 조기 정착을 위해 약사 1명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 52개소에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등을 위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공적 마스크 배송 지원반을 구성하여 차량 5대를 투입하는 등 마스크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6만 9천 개의 마스크를 확보하여 이미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과 의료 인력, 사회복지시설과 대중교통 종사자, 어린이집 돌봄 종사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덴탈 마스크 100만 개를 중국 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항에 선박이 접안 중이며 내일 오전 11시경에는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 마스크는 취약계층, 코로나19 감염 전담병원이 있는 온양, 온산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약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북구에 우선 배정하며 자녀분은 마스크 수급 계획에 따라 추가 배분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마스크 수급 균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마스크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골드만삭스와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1%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위축이 지속되고 전체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등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93.4로 1월에 비해 4.9%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수출 중심의 제조업 도시인 우리시의 경우 조선, 자동차, 석유, 화학 등 3대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 등 실물 경기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넷째, 감염병 지정 전담병원 대구 경북 환자 이송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우리 시는 국가적 재난 앞에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대구 경북 확진자 일부를 우리 시 감염병 전담병원에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이 같은 조치에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이 울산 시민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대구 경북 확진자 수용을 허락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특히 온양 원산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 환자 이송 계획은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 감염병 전담병원의 시설 수준을 고려해 주로 경증 환자를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 경북 확진자 수용 계획은 감염병 대책 단장이신 울산대 병원의 정윤기 원장님께 전적으로 위임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수용 사항이 생기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려워진 지역 경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모두가 힘든 가운데도 우리 시의 코로나19 대응 총력전에 힘을 보태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달 가까이 밤낮을 잇고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과 현장 근무자, 자원봉사자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금과 같은 모든 노력이 우리를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시청 청사에 걸린 슬로건처럼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코로나19를 막는 제1의 백신이 될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꼭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고 소개해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김영환 기자님. 네, JCN의 김영환 기자입니다. 중국 덴탈 마스크 수입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 안정적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로서는 기를 쓰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겨우 성과를 얻은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산 같은 데서도 어떻게 울산시에서 이런 걸 다 했느냐고 우리한테 물어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유영재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MBC의 유영재 기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울산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예산 문제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능한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입니다. 오늘은 김호준 장애인 복지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울산시 방역 추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순희 국립울산금역소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항만하고 선언 금역상 전반에 대해서 기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 16일자 확진자 발생의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울산대학병원에 14명, 울산노인병원에 5명 등 19명이 입원 중이고 오늘 울산 1번 환자가 퇴원해서 모두 9명이 퇴원했습니다. 확진자는 어제와 같이 28명입니다. 성별, 연령대별, 구분별 발생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확진자 입원 현황입니다. 퇴원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외했습니다. 19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15번, 21번 확진자분들은 어렵게 치료를 받고 있고 어제는 26번 환자가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입니다. 27번 환자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 24명 중 21명이 음성이고 3명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 1번 확진 환자 퇴원 관련입니다. 여성분이고 2월 22일 입원하여 오늘 퇴원했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결과입니다. 간의 산후조리원 7개소를 긴급히 특별점검한 결과 3월 15일 기준 입소자는 354명이고 이중 종사자는 154명, 산모 100명, 영아 100명으로 확인되었고 호흡기 질환 유증 환자, 고위험 발생 지역 출퇴근 종사자는 있었습니다. 다만 종사자의 아드님 1명이 2월 27일 병상을 방문한 적이 있어 확인한 결과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양호했으나 검사를 금지했고 송세정제 48개소를 산후조리원에 한개로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방역 추진 사항은 김호준 장애복지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113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123개국에 14만 4,283명이고 사망자는 5,665명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8,236명이고 사망자는 79명입니다. 3월 14일 107명 세 자리 숫자였고 3월 15일 76명, 3월 16일 74명으로 두 자리 숫자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대구, 경북이 7,188명으로 88%를 차지하고 있고 대구가 6,032명, 6,000명을 넘었습니다. 경북이 1,197명입니다. 대구, 경북도 3월 14일 68명에서 3월 15일 45명, 금일 42명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발생 현황입니다. 격리 중 19명, 해제가 9명입니다. 접촉자 70명이 격리 중이고 325명이 해제되었습니다. 의사 환자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 5,474명 중 5,480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검사 중인 사람은 93명입니다. 83명은 인도 감시 중이고 91명 해제되었습니다. 13개 선별진료소 진료명 검체 건수는 어제는 일요일이라서 감소되었으나 신천지 관련 분야, 발열, 비문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로 의심되어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조치사항은 이번철 복지인구 정책과장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방역 추진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김호준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람 수건 자료입니다. 물품기부, 후원금, 성금, 지원 등 관내 회사, 특정 민간단체, 봉사단체 시민들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퇴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료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19를 이겨주어 감사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주어 감사드립니다. 가족, 친지들 물론 이웃분들 모든 시민들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유원철 과장님의 설명에 이어서 김호정 과장님의 설명을 드리고 나서 국민울산 금융소장님께서 울산항공기관 행망, 선언 등에 대한 협력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인구 정책과장입니다. 3월 16일자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가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수조사할 때 4,113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성년자 제외하고. 그런데 오늘 4,805명으로 좀 통계치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생이 800명이었는데 791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조정 사유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3월 13일 날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명단을 입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보면은 교육생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고위험군 재해자 명단이라 해가지고 전국으로 약 937명이 기존 신천지 신도나 교육생에서 재하는 것으로 중수본에서 방침을 정하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10명이 교육생이 명단이 배제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은 800명에서 792명으로 전체 고위험군은 4,805명으로 오늘부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73명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통보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1차 22명에 대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그리고 간병인에 대한 명단은 3월 10일 날 저희가 입수를 해서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보시면은 22명 중에 21명이 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음성이 20명,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이 한 분입니다. 이후에 한 명이 있죠. 이분이 저희가 수차례 연락을 했었는데 저희는 교육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능동 감시에는 응했지만은 검사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한 분이 오늘 통보된 교육생 배제 명단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51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3월 13일 날 명단을 입수를 해서 지금 검사 중에 있고요. 총 51명 중에 45명, 88.2%가 검사를 실시했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41명인 80.4%가 음성으로 나왔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신 분이 4명, 그 다음에 검사 예정인 분이 6명입니다. 현재 6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다행히 현재 무증상으로 확인됐고 개인 일정 등을 감안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방역 전반에 대해서 주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방역 인력은 136개반 40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물품은 분무소독기 등 장기와 약품, 보호복을 구군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방역 물품 지원 현황입니다. 127년대 육군 현장 지원팀에 분무기 방역기 20대와 약품 800리터, 살균제 84리터, 방역복 696벌, 마스크 392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자체 방역을 위해 대선 주조에서 에탄올 20리터, 615통을 후원을 받아 집단 감염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장애인복지과에 공공방역 접수처를 설치하여 총 35건의 신청을 받아서 구군보호소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6월부터 5,649개소에 22,243회에 걸쳐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을 중심으로 방역자원 가용을 총동원하여 방역을 실시하여 집단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지정하고 전 시민이 동참하여 개인위생에 철저를 위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립울산검역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팔이 조금 다쳐서. 예, 저희 국립울산검역소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검역을 강화시켜서 선박과 그 선호에 대해서는 특히 관련 체크를 강화하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1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중국 전역이 오염지로 된 이후부터 약 한 311척과 5,522명에 대해 저희가 검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14일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유증상자가 한 명이 나타나서 저희가 코로나19 비상방역 대책 또는 우리 비상검역 지침 절차에 따라서 울산광역시하고 보건소 관내 119하고 긴급 우리가 평소에 연계망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연락을 해서 각 조사관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긴급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증상자에 대해서 격리를 하고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돼서 다시 선박에 올라가는 조치를 귀선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은 그 동선박에 대해서 이동 금지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금지를 저희가 했고 당시에 그 다음에 소동 명령을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동 금지 명령은 음성 판정이 나와서 해제를 했고 소동 명령은 당연히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동 명령을 하고 소동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설명 내용 마치고 기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리 씨. 네, UBC의 조영혁 기자입니다. 우리 울산이나 우리 한국은 조금 약간 확산세에서 꺾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위험해 보이는데 우리 울산에서 외국 과외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 울산에 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방역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구분하지 않고 있고요. 공항도 마찬가지고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입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영내 들어온 이상은 저희가 유증상자가 나타나면은 격리를 하고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저희가 방역 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울산저널의 이기양 기자입니다. 저는 재난기부소득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지금 울산의 재원 내용을 보면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약 800억 정도 있고요. 예비비가 215억 정도, 신세계 잉여금이 700억 정도 있습니다. 다 합하면은 총 1,700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 30% 정도만 해도 99,000명 정도가 52만 7천원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20%만 해도 6만 6천명이 가능하거든요. 전주시에서는 이미 전국 최초로 이제 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울산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 같은 거 많이 나온 게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시장님께서 말씀을 아마 읽으실 거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마 내일 되면은 진행 관련해서 굉장히 문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역 관련된 분석을 하고 내일 아마 브리핑 때 시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상세히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의무로 저희들 의무 가지고 예산을 정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JCN의 김영환 기자입니다. 그 경기도 성남의 종교시설에서 이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그 주말에 종교 모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울산도 주말에 종교 모임을 갖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경기도 성남시 은혜강 종교 집회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점검을 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적인 자료를 좀 받아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내일 필요하면은 그쪽 부서를 모시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천주교, 원불교, 전도교는 거의 집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기독교 25개 교단이죠.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교단에서 저희가 차례 자제 요청을 했고 했지만은 예배를 취소한 곳은 8개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주 1회 예배를 하는 곳이 15개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2개는 뭐 소규모고 가정 예배 수준의 그렇기 때문에 기타 2개는 저기 하더라도 주 1회 실시하는 교단이 15개 정도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실시하더라도 등록 신도만 입장하게 한다든지 들어올 때 체온 체크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역 사항들을 철저하게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중수본 영상회의 때도 이 건이 전국적으로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종교의 집회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정부 의견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그분들을 감염 대비해서 집회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영남 성남시에서 집회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대놓고수에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고 내일 정도에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참여시켜서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